자, 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공작물이 이렇게 있고요. 엔드밀하고 드릴 작업, 두 가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외곽을 이제 제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을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물론 이제 2D 도면이 있기는 하는데 솔리드 영상으로 체인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여기서 체인을 솔리드 체인으로 잡겠습니다. 솔리드 체인으로 잡고 면은 빼고 이렇게 이제 루프 형태, 닫힌 형태로 해서 체인을 이걸로 잡죠. 그래서 다른 면에서 지금 체인으로 이게 엣지 부분이 닫힌 형태로 잡힌 걸 볼 수 있죠. 자, 확인하신 다음에 일단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이송 속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체인을 잡았고요. 공구는 10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송 속도 보시면은 이제 이송 속도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이송 속도가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송 속도하고 여기서 나와 있는 이송 속도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이 이송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반적인 이송 속도, 우리가 엔드밀 작업 하시게 되면 공작물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공구가 이렇게 내려오죠. 칼날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려와서 이 외곽 Z축이 딱 고정된 상태에서 옆으로 이동하는 속도, 이 이송 속도고요. 여기에 있는 Z축 이송 속도라고 하는 것은 Z축으로 이동하는 속도, 일반적으로 이제 진입 속도라고도 하고요. 물론 허공에서도 내려가겠지만 이게 이제 Z축 내려갈 때 이 소재가 있는 상태에서 엔드밀이 회전한 상태에서 이렇게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소재가 지금 다 차 있는 상태에서 그 바닥 부분에서 절삭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바닥 부분에서 절삭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게 엔드밀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치면요.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칩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죠. 칩 배출이 좀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엔드밀을 봤을 때 우리가 바닥을 이렇게 동그라만 엔드밀 바닥을 봤을 때요. 이렇게 칼날이 이제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죠. 두 날짜리 같은 경우는 생기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 전체가 다 날이 있는 형태가 있고요. 바닥 부분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홀 타입이라고 해서 날이 없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만 날이 있는 게 있습니다. 외곽 부분에만. 그럼 여기는 날이 없기 때문에 수직으로 그냥 꽂아버렸을 때 이 부분에서는 절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열을 많이 마찰력만 발생하겠죠. 뭐 여하튼 이제 이거는 공구 특성이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밑에까지 전체가 다 날이 있는 타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내려가면 날이 있다 하더라도 칩 배출이 잘 되지 않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Z축 이송 속도는 XY축 이송 속도에 비해서 좀 작게 주는 경향이 있죠. 만약에 허공에서 공작물이 없는 허공에서 Z축으로 내려온다. 그렇다면은 Z축 이송 속도는 이 X축 이송 속도보다 더 빠르게 줄 수도 있겠죠. 가령 여기를 500을 줬다. 그러면 Z축 이송 속도는 뭐 2000, 3000을 줘도 상관이 없겠죠. 왜? 허공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허공에서 내려와서 옆으로 가면서 작업할 경우, 옆에, 즉 엔드밀 측면 날만 사용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플러스 Z축 이송 속도를 크게 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이송 속도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줬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허공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200으로 주지 않고 여기 2000으로 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뭐 여기를 작업할 때 일단은 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진입법께서 기본값으로 둔다라고 하고요. 측면 가공을 2번 주겠습니다. 5mm씩 2번 하겠다. 자,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은 0으로 하고 가공 깊이는 얼마로 할 거냐? 증분으로 0을 하겠다 하셔도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다시 한번 경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공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쉬프트 키가 안 먹네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공작물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태, 지금 공작물하고 별도로 떨어진 상태에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내려가죠. 그리고 옆으로 가면서 작업하는 거죠.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보면 옆으로 가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Z축 다시 떠서 또 내려오죠. 내려올 때도 Z축에 전혀
엔드밀의 밑날이 절삭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Z축 이송 속도를 빨리 줘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건에서 줬을 때 여기를 200을 줬는데 제가 2000을 줘도 시간 낭비죠. 어떻게 보면 호봉에서 내려올 때 이게 천천히 내려올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G코드를 출력해도 별반 차이는 없고요. 지금 여기 이 구간이 여기에서부터 여기 구간이 Z축 이송 속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Z축 이송 속도가 허공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빠르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안쪽을 작업할 때 한번 볼까요? 자, 얘를 뒤로 복사를 해보죠. 뒤로 복사. 자, 체인을 바꿔보겠습니다. 체인을 안에 있는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원호 형태, 엣지 부분 있죠. 이 엣지를 체인으로 잡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체인의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더블 클릭을 해서 보시면 여기 체인의 방향이 보여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쪽을 제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안쪽을. 그러니까 작은 화살표가 안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해서 공구가 이렇게 도는 거죠. 공구 방향이. 만약에 체인 방향 이쪽으로 하면 바깥을 도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체인 제대로 잡힌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보는데 뭐 다른 건 필요 없겠고 그냥 그대로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공구가 들어가는 거 볼까요? 공구가 지금 홀더는 끄고요. 자, 이 안쪽에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안쪽에서 공구가 진입을 해서 안에를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구를 보시면 여기에서 옆으로 갈 때는 이송 속도가 먹겠죠. 제대로 이제 XY축 이송 속도가 되겠고 처음에 진입을 할 때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는 Z축으로 절삭하면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거의 100%가 다 먹는 거죠. 자, 이걸 모의감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그래서 한 스텝씩 보면 공구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 부분에서 내려가는데요. 자, 이 상태죠. 이 부분에서 내려갈 때 닫혀서 플레이 해볼까요? 쭉 내려가면서 작업을 하죠. 자, 지금 내려가면서 밑날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날 먹었을 때 칩 배출이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천천히 내려갔어요. 여기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 상태에서 자,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자, 이게 막혀 있죠. 처음에 옆으로 갔으니까 지금 공간이 좀 나오지만 처음에 옆으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드릴처럼 그냥 들어가서 이 직경이 구멍을 다 막고 있는 상태죠. 칩이 잘 배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송 속도를 적게 주든가 아니면 헬리컬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진입하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드밀은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닥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램프라든지 헬릭스라든지 여러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게 이게 이제 그 Z축 이송 속도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송 속도하고 이송 속도를 500을 줬고 Z축에서 2000을 줬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다르죠. 이 경우에는 XY축 이송 속도 500을 줬다면 Z축 이송 속도는 뭐 200이나 100 정도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작게 주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외곽으로 허공에서 들어갈 때와 이처럼 허공에서 진입했을 경우 Z축으로 얘는 소재를 절삭하면서 드릴처럼 절삭하면서 들어갈 때와 이 Z축 이송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엔드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요. 만약에 이 안쪽을 작업을 할 때 드릴로 지금 이 진입하는 구간 여기에다가 뭐 스타트홀을 뚫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여기 보면은 원호 가공에서 스타트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시작홀을 클릭을 하시고 이 작업을 할 때, 이 작업이 이제 거의 포켓 영역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할 때 이거하고 동일한 공구를 가지고 뭐 하겠다.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릴 작업이 이제 먼저 선행으로 진행을 하고 그 지점으로 이제 얘가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을.
자, 공구를 보니까 공구는 12파이짜리 드릴 뭐 했다 치고요. 자, 드릴 같은 경우는 Z축 이송 속도가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드릴은 Z축으로 들어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기본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비활성화시키고 여기를 활성화시킬 거냐?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송 속도가 이제 기본 이송 속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 내려갈 때 이 이송 속도를 그냥 이송 속도를 하고 이 Z축 이송 속도라는 말을 빼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비활성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드릴은 일단 내려갈 때가 기본이지 드릴 가지고 옆으로 가면서 측면 가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드릴 공구 자체가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죠. 옆에가 날이 없습니다. 드릴은. 그래서 옆으로 가면서 드릴 작업은 할 수 없어요. 드릴은 밑날, 여기 밑날에만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Z축 내려가면서만 홀 작업할 때만 작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드릴 같은 경우는 Z축 이송 속도는 비활성화되고 넣을 수도 없고 여기에는 이송 속도만 넣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 드릴은 이렇습니다. 근데 못따기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폿 드릴을 쓰긴 쓰지만 못따기 할 때는 이제 이 부분, 이 모서리, 날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못따기 기능에서는 이송 속도하고 Z축 이송 속도를 따로 줄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좀 예외죠. 일반적으로 스폿 드릴, 스폿이나 센터 드릴이나 뭐 드릴도 가능합니다. 드릴도 가능한데 이 날 부분만 사용하는 경우는 옆으로 가면서 이 날을 사용하지 면치죠. 면치를 할 때는 이 Z축 이송 속도와 X축 이송 속도가 두 개 다 활성화되는데 사실은 그 못따기라고 하는 기능은 드릴 작업은 아니죠. 드릴 작업은 아니고 윤곽 가공에 속한 기능이다 보니까 윤곽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구는 비록 뭐 드릴 종류를 사용하지만 윤곽 가공에 못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윤곽은 이송 속도하고 Z축 이송 속도를 별개로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이제 그 윤곽 가공에서 이송 속도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이송 속도하고 Z축 이송 속도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